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외딴지역 공사 현장에서 지역 공공시설 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업체 소속 현장소장이 현장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하여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상담하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째, 회사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록 확보가 또한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발병 시점이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는 그 시작 시점에 발병했다는 점, 이상의 세 가지 불리한 쟁점을 안고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쟁점은 사실상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회사의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은 고인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록 확보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말은 과로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를 통한 과로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이 확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몇 가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건에 대한 조사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가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려 보면, 첫째, 고인은 주말 부부로 일주일에 한 번 광주에 있는 자택으로 복귀하는데 대부분 토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형태로 주 6일 근무 형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족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고인이 맡은 현장의 경우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장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현장 소장인 고인과 현장 안전 담당자인 과장 1명으로 2명이서 현장을 전체 운영하고 힘들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유가족으로부터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인은 고인의 휴대폰에 카톡 자료와 각종 사진 자료,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열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휴대폰을 통해서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긍정적인 단서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마이너스 쟁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행한 부분이 바로 유족을 동행한 회사 측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작업이었습니다. 회사 측의 기본적인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이미 유가족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입장을 사건을 위임받은 노무사로서 직접 회사 측 사업주를 만나 사건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대표에게 몇 차례 사건 조사 방향을 설명하고 회사의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에 위치한 사업장에까지 2차례에 걸쳐 내려가서 건설업체 사업주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은 완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과로사와 같은 질병 사건은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드렸고, 보험료 인상의 문제도 전혀 없다는 점과,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자료와 각종 논문 자료, 그리고 판례 등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문서로 만들어서 공문의 형식으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사업주가 조금 마음이 열려있던 일시적인 시점을 틈타서 전남에 출장 방문한 그날 고인이 근무하던 공사 현장 사무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했고, 방문함과 동시에 공사 일보를 후임자 현장 소장을 통해서 외장하드에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동료 근로자 문답을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간발의 차이로 건설업체 사업주가 어디선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후임 현장 소장에게 전화한 후 공사 일보 자료 및 모든 협조를 중단하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미 모든 자료는 제 가방 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을 30분 넘게 설득한 후 현장을 유가족과 함께 다행히 모든 자료와 문답 내용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 조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사하는 저희 노무법인의 조사 방식이 잘 먹혀 들어간 중요한 사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고인의 공사일보 현황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동료 근로자와 문답한 과정에서 채집한 다양한 업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출근 시간이 오전 7시로 작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오후 5시로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하루 업무 시간을 계산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총 9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무 형태였다면 휴게시간 공제하면 일주일간 총 54시간이 계산됩니다. 다행히 확보한 공사일보를 발병 전 12주간 정리한 결과 주 6일 공사가동은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도 가동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54시간은 초과하였고 일요일까지 가산하면 최소 52시간보다는 초과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현장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하였고, 그리고 고인이 발병 전 10일간 통화했던 그 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그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병 전 1주간의 단기간 스트레스 상황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현장 사무소 내 부족한 인력을 강조하기 위한 현장 소장의 역할들을 공무 파트, 그리고 회계 파트, 그리고 품질 파트까지 고인이 직접 챙기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내용들을 발췌하면서 결국 근로시간 측면에서 만성과로를 증명할 수 있었고,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재발생 경위서를 수차례 수정하고 보완한 결과 공단에 접수할 수 있었고, 이후 공단의 재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예상되는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반론 제시한 결과 판정위에서 최종 산재 승인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상담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도 보이면서 동시에 불리한 측면도 같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경험한 노무사는 유리한 측면을 어떻게 더 유리하게 만들 것인지를, 그리고 불리한 측면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동시에 분석하면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분명히 치명적인 불리한 측면을 안고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해서 최종 승인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람이 더욱더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